그거는 내가 내 목줄을 상대방한테 쥐어준 다음에 왜 일로 안 끌고 가주냐고 뭐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줄을 빼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목줄을 쥐어준 다음에 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지. 목줄을 뺐고. 제 이메일이 왔는데 외국에서 전문직으로 계신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남이 제시한 목표들을 계속 따라서 온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만족이 생겼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나의 선호나 적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온 결과인 것 같다고 이메일을 받았었고, 또 댓글에도 나다운 선택, 나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털개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요게 좀 꽤 보이더라고요. 나답게 살자는 지향. 그래서 요것도 한번 쓱 또 정리를 한번 들어가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사실 그냥 하루 살다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왜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괜히 자격지심에. 근데 일단은 나다운 삶을 살자고 마음이 생긴 거는, 이거는 일단 좋은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남들 시선 따라서, 남들의 인생론 따라서 살다 보면은 결국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서자, 내가 내 인생관을 확립하자, 이런 건 너무나 좋은 시각이죠. 이게 근데 이거 너무 좀 얘기가 형이상학적으로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그런데 그냥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나라는 개념도 뗏목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방편이에요, 방편.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남에게 의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다, 의지심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나를 세우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내가 제대로 선 다음에는 이 나라는 것도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나라는 게 나다운 거, 나의 가치관, 나의 선호, 나의 감성, 이런 거는 사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누굴 만나서 감명을 받고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내가 저때 저랬었나, 저런 생각을 했었네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당신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5명, 주변 사람 5명의 그냥 평균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 정보 이런 거 심취해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은 건강에 되게 신경 쓰게 되고, 영화에 심취한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즌에는 또 영화도 은근히 또 찾아보고 영화의 영향도 받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답게 살자라는 거에는 나의 선호, 나의 사상, 뭐 나의 감성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이미 다 남이 들어와 있는데, 나에게 본질적으로 들어와 되게 뿌리 깊게 형성한 것도 남이지만은 또 시시각각 내가 변하는 나도 굉장히 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불교다, 기독교다, 불이론이다, 뭐 베단타 철학이다, 우파니샤드, 이제 이런 거에서 말하는 무아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고, 이제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의 담화가 들어와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현재 2025년 지금 현재 나의 선호, 나의 사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나 아닙니까?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계속 변할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양동이가 있으면은 여기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한 색깔의 물감이 막 흘러 들어와요. 근데 배수가 되게 잘 돼. 그래서 끊임없이 흐르는 양동이인데, 그 시기에 어떤 물감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그 물감의 색을 띠겠지만은 여기서 내 색깔은 이거야 라고 할 만한 어떤 내 인생의 장기적인 지침이라 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린 되게 열려 있고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나를 찾아서 가면은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정처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홀로 서자 이래가지고 타인에게서 오는 압박이고 조언이고 인스타에서 오는 거고, 이거로부터 내가 독립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단계겠죠. 그러니까 뭐 몇 살까지 매동 모아라, 대학 한번 잘못 갔더니 넌 망했다 임마, 그 진짜 망한 줄 알고 20대를 보내, 아니면 나도 아파트 사야 돼 그래서 그냥 죽어라 이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서 삶이 재미없어지고. 아니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열기구라고 했을 때 남이 주는 모래주머니를 받아서 그냥 열기구가 가라앉을 정도로 막 달아 제끼는 건데, 그거로부터 독립되는 의미로 나를 세우겠다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이 방향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홀로서기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나를 찾아 나서는 거는 다시 불안해진다. 왜?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다운 게 뭐냐라는 거를 찾고자 하는 여기서 댓글이나 저한테 오는 이메일이나 나답게 살자, 나다운 선택을 하자는 거는 뭔가 확실한 거를 원하는 심리예요. 나를 내가 가장 잘 알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확실한 기준을 갖고 살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오히려 이 나라는 거에 너무 매달리면 오히려 붕 뜨게 돼버리는 결과로 기결이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좀 얘기가 약간 추상적이죠. 죄송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바로 선 다음에는 나답게 살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자. 순리란 뭐냐? 일단 순리가 아닌 거를 몇 개 얘기해 볼게요. 몇 살에 몇 억 모아야 돼. 중기업 성성 그거 이상 가야 돼. 대기업 아니면 조소기업이야. 거기가 망한 거야. 뭐 인스타에 1년에 한번 해외여행 올려야지. 초등학교 아들 학부모 모임 가는데 명품백은 들어야지. 이렇게 이상한 이론들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순리에 따라서 살자. 그 순리가 뭔데요? 저 유튜브에서 이미 너무 많이 말했었죠. 내가 가진 수입 내에서 지출하고 탄탄하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게 순리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남이랑 비교해서 어떻든 간에 내가 직장 잡고 방세 내고 내 한 몸 건사하고 있다. 그럼 내 삶이 스스로 존엄한 줄 아는 것. 그게 순리죠. 들을 때 딱 들으면 맞잖아요. 딱 그때 이상한 놈이네. 자기 한 몸 책임진다고 자기 삶을 존엄하게 생각해 이상한 놈이네라고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아니 뭐 시험이나 승진이나 뭐 그게 무슨 결과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되 그 열심히 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겠다. 이거 얼마나 순리 이런 건 순리 아닐까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밑으로 결과는 난 절대 못 받아들여. 나 그러면 난 미칠 거야, 묻혀버릴 거야. 이런 건 이제 순리에 약간 어긋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순리다. 나답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순리대로 살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순리를 왜 말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를 맞출 수 있는 거는 도저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학은 인서울이고 명문대고 직장도 대기업 가야 되고 수도권에 아파트 있고 결혼하고 애기 있고 애기들도 또 공부를 잘하고 또 화목한 가정 출신이고 이런 거를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다가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이러면서 스스로 질린다는 것이죠. 이런 게 순리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올림픽 나갔으면 금메달 따야지. 이런 게 순리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되 그 결과는 달게 받겠다. 이런 게 순리적인 것이죠. 결론은 뭐냐. 나답게 살려고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다.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이건 좋은 생각이다. 특히 내 인생이 남들의 의견에 의해서 fucked up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저항해서 홀로 서겠다? 너무너무 좋은 방향이다. 근데 내가 홀로 선 다음에는 나다운 거를 너무 찾지 말고 순리대로 살자. 나다운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보통의 삶 영상에도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 높은 기준, 대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직장은 어디 해야 되고 몇 억 뭐 해야 되고 이런 높은 기준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 기성세대가 만든 거냐, SNS가 만든 거냐, 범인을 막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누군가 타자가 이런 시각을 나한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댓글을 쓴 분이 누가 심어주면 심어 박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남이 높은 기준을 들이대. 그럼 그렇습니까? 당신 기준은 높군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모래주머니를 받은 다음에 버리면 되거든요. 자기 열국에 달지 말고. 근데 주면은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이 목줄을 남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압박을 준다고 화를 내는 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왜 화를 내? 고등학생이에요? 성인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목줄을 상대방한테 쥐어준 다음에 왜 일로 안 끌고 가주냐고 뭐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줄을 빼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목줄을 쥐어준 다음에 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지. 목줄을 뺏고. 이렇게 되면 계속 남 탓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홀로 서라는 거예요. 홀로 산에 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홀로 못 살겠으니까 혼자 사는 산으로 간 거죠. 홀로 설 수 없다는 반증이죠. 이 세상살이를 그대로 하면서 내가 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재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걸 받아서 똑같이 자기 자신을 그 기준에 따라서 재단하지 말고 세상 속에 사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겁니다. 왜? 내가 비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무덤 그 죽어서 같이 묻힐 때 같이 무덤에 묻지. 잠깐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준거 집단처럼 여겨지겠지만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암 걸려서 죽고 나이 들어서 성인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나도 죽고 그거 다 흩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과열되면서 건방짐의 스레시홀드를 약간 넘어갔거든요.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 살펴들 들어가세요. 예.